LPN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보도하는 뉴스룸 앵커 은하입니다. 오늘은 법과 정의 바로 세우기 신설단체에서 주최한 법조계 이권 카르텔에 대한 세미나를 팩트로 잡았습니다. 법과 정의 바로 세우기 상임대표 김주덕 변호사의 진행으로 시작한 법과 정의 바로 세우기 일환인 법조계 유명인사 초청 세미나를 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변호사회관 1층 세미나실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주제인 대법원 재판제도 개선에 대해 발표한 원로 변호사 문영식 대법원 재판피해자연구소 소장은 세미나를 통해 대법관들이 꼼수로 만들어진 심리불속행을 적용하여 연간 사건 중 80%를 보지도 않고 기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법관 출신 정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영식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과 대법원 법원 행정처 행정심판위원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는 대법원 재판피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직 때는 주로 민사소송이며 피해자 쪽 의뢰를 주로 맡았습니다. 주제 발표에 앞서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영식 변호사의 그동안 업적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 거론된 심리불속행은 대한민국의 소송법상 제도로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이 기각제도는 1994년에 도입되었으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세미나 현장 영상 연결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LPN TV 은하입니다. 그 주체 세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그 황무지에서 오늘 그 발표해 주실 문영식 변호사님께서 한 십몇 년 전부터 대법원의 그 상고 제도가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매우 그 잘못된 악법이다. 그냥 그 대법원에 상고를 해도 판결문조차 쓰지 않고 불속행 한 줄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문 변호사님이 혼자 아주 그냥 사제를 다 털어가면서 다른 사건을 일치 안 하고 이 사건에 매달려서 헌법소원도 하시고 그런 투쟁을 외롭게 벌이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그 중요한 세미나는 법원 행정처나 법무부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한없이 없이 뜻 있는 변호사 몇 분이 앞장서서 이렇게 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미나가 기회가 돼서 이 상고심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널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빠른 시간 내에 헌법재판소에서 의원 결정을 해주던가 국회에서 알아서 법을 고치던가 해가지고 이런 제도가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표를 하기 전에 우선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는 없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격려사라고 할까 축사라고 할까 이런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님은 정말 제가 오랜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훌륭하신 그런 변호사협회장님을 지내셨습니다. 그야말로 이 변호사들 직역 확대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투쟁도 하시고 우리 법조인의 어떤 정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창우 변호사협회장님이 떠난 이후에는 저희가 옆에서 볼 때 대한변호사협회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무슨 성명을 내는 것도 아니고, 뭐, 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응?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님을,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창우 변호사입니다. 제보고 이렇게 한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예정이 없던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온 것도 사실은 존경하는 문형식 변호사님께서 대법원 재판제도의 큰 문제점에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법적인 투쟁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라도 조금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법조계의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죠. 우리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장관들에게 이권 카르텔을 깨야 된다. 지금 국정의 지금 제일 큰 목표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 이거 깨야 된다. 그렇게 일반 행정의 어떤 지침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 자기가 법조인 출신인데도 이 법조계의 이권 카르텔을 깨는 데는 왜 이렇게 좀 무관심한가, 좀 안 살펴보시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법조계의 이권 카르텔이 정말 무지막지하거든요. 이거는 뭐 현직에 있는 사람끼리 그냥 곧 현직에서 나온 사람, 정관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판검사들이 그냥 해먹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정관이고요. 제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 내세운 것이 이 정관예우 이거 타파해야 돼. 정관예우가 아니고 이게 정관비리다. 자기들끼리 그냥 봐주기 하고, 또 나온 사람은 그 정관예우 받아서 돈을 그냥 엄청 벌고, 심지어 제가 이 서울 변호사 회장을 하면서 실제로 접수한 사건도 있습니다만, 이게 너무 심해요. 정관예우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거 좀 타파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만든 것이 법관평가제도를 제가 2008년도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처음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관평가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정착이 됐어요. 처음에는 난리가 났었죠. 어떻게 변호사가 법관을 평가를 한단 말이냐. 왜 있을 수 없다. 언론이고 뭐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제가 다 잠재우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관평가제도. 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됐어요. 법관도 평가받아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변호사 협회장이 됐을 때는 이거 정관예우 타파해야 된다. 왜 대법관 출신들이 이 대법원 사건을 휩쓸면서 그 도장값, 이 도장값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성경서도 내고 분석도 하고 있는데, 도장값, 아무 내용도 모르고 대법관 출신이 이름만 빌려주고 도장만 찍어주면 한 건에 5천만 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슈화 해가지고,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하지 마라. 대법관은 무슨 최고의 명예직인데, 그 대법관하고 나온 사람이 전 세계에서 변호사 개업해서 돈 버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리고 제가 사건을 분석해 보니까 대법원 사건에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하는 사건의 80%를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80%를 하고 있어요. 소송들.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한 6, 7명이요. 전체 대법원 소송 대리 사건의 8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금 카르텔이지 뭐가 입금 카르텔? 왜 이게 가능하냐? 아니 대법관들이 그렇게 봐주고 있으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통계적으로. 그 통계 나온 걸 가지고 제가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한변협을 떠나고 난 이후에 제가 있을 때는 그래서 대법관 출신들이 변호사 개업을 못했습니다. 왜? 변호사 개업하면 제가 바로 그냥 막 때리고 공개해버립니다.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떠나고 난 후에는 뭐 후임자들이 그냥 뭐 봐주고 또 덮어주고 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따뜻하게 나와가지고 대법관 출신들이요 변호사 개업하고 이거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법제도 개선, 대법원 사법제도 개선은 제가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굉장히 충돌을 많이 했습니다. 그 2년간 계속해서 결국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뭐 사법적폐를 벌이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상고법원 만든다고 만드는데 제가 반대했거든요. 상고법원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신급이요 40제입니다. 40제. 한국에 더 늘어나요. 국민들이 죽어나. 네. 그거 안 그래도 지금 재판제도 늘어졌겠는데 신급 하나 더 늘려가지고 40제로 만들면요. 재판 결과, 최종 결과를 못 봅니다. 언제 봅니까, 이거? 재판이 지연돼서. 우리나라 대법원의 재판 제도 개선이 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실무에서 직접 경험하고 통계도 이제 추출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이 대법원 재판제도의 큰 문제들을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변협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서울 변호사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 그거는 국민들이 죽든 살든, 엄마 내하고 상관없다. 변협하고 상관없다. 우리는 변호사들, 우리 것만 잘 챙기면 돼요. 이거 아닙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는 대법원 재판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문영식 변호사님께서 발표하신 심리 불속행 제도 문제인데요. 이것도 제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심리 불속행 제도. 어떻게 되느냐.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맡았을 때의 심리 불속행하는 비율, 그와 일반 국민이 본인이 하거나 또는 대법관 아닌 변호사들이 했을 때의 심리 불속행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대법관 출신의 심리 불속행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높아? 이게 바로 입금 카르텔이죠. 자기들끼리 봐주는 거죠. 대법관 출신들 나가서 돈 벌어. 도장값 하나에 5천만 원 받고. 그래서 이제 심리 불속행 제도도요. 제가 이거 옛날부터 이게 다 봐야 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만은 관심이 없어요. 변호사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문영식 변호사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아주 정말 적극적 열의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도 이제 소송을 내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오늘 아마 문영식 변호사님께서 법리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대로 가서 대항하면 대법관들, 헌법재판관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 오늘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시는데 오늘 발표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식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영식 변호사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주제 발표 제목은 대법원 심리 불속행, 상고 이유 불기재, 무선고 상고 기각 판결 남발의 위헌 및 위법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법은 1994년 4월 15일 날 대법원에서 법을 만들어서 국회로 보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인 94년 7월 15일 날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이게 지금 그 통과되는 과정을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장난질을 쳤는지를 말씀드리려고.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소하고 또
헌법재판소 구조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대부분이 법조인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대법원장이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대법원장이 뭔데 사법시험 됐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뭔데 자기가 3명을 지명합니까? 그런데 87년도에 대한민국 헌법을 새로 그 육공하고 헌법을 만들면서 그것도 불과 6.29 선언 나오고 나서 한 3개월 만에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갈라먹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한 것도 갈라먹기고 지금 헌법 가장 최고 규범인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대통령이 3명 지명하고 국회가 3명 지명하고 또 사법부라고 하면서 3명 지명합니다. 그런데 헌법이 최고기관입니다. 최고규범이고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그 하위에 있는 법률을 다루는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는 건 아무런 통제도 안 받고 무조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아무 제재도 없어요, 헌법에. 이런 엉터리 헌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30몇 년을 그냥 이대로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은 어디서 속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변호사 사무실을 이제 그만할까 나이가 들어서 그러다가 이 문제를 제가 아니면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냥 하다가 말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무슨 고통을 받더라도 하자 해서 지금까지 온 결과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요, 여러분들 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셨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심리 불속행해서 그 이유도 안 쓰고 1년에 10,000건 이상, 이거 민사사건만, 민사, 형사, 이런 민사사건만 해서 10,000건 이상, 이거를 아무 이유도 안 쓰고, 그러고서 그냥 기각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하창모 회장님 말씀만 대로 특정 일부 사람이 나가면 심리 불속행이 안 됩니다. 그거는 하창모 회장님이 직접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그 밝혀낸 사실입니다. 지금은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아까 그 하창모 회장이 반대했던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상고법을 만들어 놓고 그 후에 자기들은 그 대법관이라 해서 빅브라더 행사를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다 또 밑에 부하도 깔아놓고 그러고서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인 것처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한 우리 하창호 회장님하고 그 당시에 그 부회장이 제 동생 문성식 변호사도 같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때 그것이 실패를 하니까 그때 이 대법원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지금까지는 심리 불속행 비율이 상고사건의 60%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상고법원이 우리 하창호 회장님이나 국민들이 절대 반대하고 또 청와대에서도 반대하고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니까 80%로 올리자. 이렇게 해서 마치 이게 무슨 군사작전에서 고지점령하듯이요. 국민의 기본권을 60% 박탈하던 걸 80%로 박탈하자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고 허가제에 폐지된 그것처럼 똑같이 운영을 하자. 이렇게 문서를 만들었어요. 이건 쿠데타랑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뭔데 지 멋대로 해갖고 60%에서 80% 올리고 거기서 당해서 넘어가는 그 피해자들은 생각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승질난다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하창호 회장한테 졌다고 그래가지고. 말이나 됩니까? 제정신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대법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워낙 권세가 세고 하니까 대부분이 말을 해야 될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뭘 당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당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여튼 그분이 또 권력농단을 했다고 그래, 사법권력농단을 했다고 그래갖고 구속돼갖고 재판받으니까
실제로 그걸 수행한 사람은 80% 올린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비밀 문서로 돼 있었는데 이걸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거를 그 전에 있는 대법원 세력들한테 흠집내려고 그 문서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갖고 밝혀져서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60%에서 80% 하니까 무슨 라면값 올리듯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아무 이유도 안 쓰고 하는 것이 60%에서 80%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늘어나갖고 이것이 10,000건이 넘어갔어. 10,000건이 넘어갔는데 지금 그 비율을 더 뜨거워 치려고 하고 더 공고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그 하회장님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 착취구조입니다. 아까 그 도장값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장값을 누가 주는 겁니까? 의뢰인이 주나요? 아닙니다. 그 소송에 패소한 사람의 돈을 뺏어서 갈라가는 거예요. 완전한 착취구조입니다, 이게.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어야지 왜 전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뭉개버려요.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새는 키오스크라고 해서 먼저 선보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 주문합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이 음식을 안 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음식 달라니까 돈을 또 내라 이래서 또 결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세 번째 날 갔더니 아니 세 번째 날에는 그 주인한테 연락 왔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 음식값도 내놓으라고 그래서 강제로 뺏어왔습니다. 이건 사기죄지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뻗은 건 문제입니다. 강도죄죠. 지금 대법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요점을 말씀드리면 상고를 하려면 1심 인지에게 2배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새 그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서울 시내 아파트 값이 중위 가격이 10억이지 않습니까? 10억이면 1심 인지대를 얼마를 내야 되냐면 4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 항소하려면 50%를 더 내야 되고 대법원에 상고하려면 2배 내야 됩니다. 그러면 8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음식 먹기 위해서 8,000원을 낸 게 아니고 8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심리 불속행해버립니다. 거기에 그 변호사 또 선임해서 상고 이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수는 빼고 합니다. 이래서 아무 이유도 안 쓰고 하니까 분통이 터져서 재심 청구합니다. 그럼 재심 청구하면 또 800만 원 또 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심리 불속행한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다. 요것도 한 줄로 써버립니다. 그리고 돈 안 돌려줘요. 800만 원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신부를 해놓고 자기들 이유를 안 써가지고 답답해서 도대체 질거를 져야지 하고서 억울하니까 또 변호사 선임해서 재심 청구했더니 재심 청구에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혼소원을 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 했고.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당해도 그렇게 괜찮다고 그럴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소송에서 10억짜리 소송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그거지만 아니 그 세 줄을 쓰는데 그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사인만 합니다. 이름 습자. 이유는요.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문장이. 이렇게 해놓고 이름만 쓰고서 800만 원 먹고 400만 원 먹고 처음에는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심리 불속행 할 때 그냥 다 800만 원 먹어버렸어요. 근데 하도 뭐라 그러니까 10년 지나서 반만 돌려준다 이랬어요.
아무것도 안 쓰고 400만 원 모으면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재판을 당했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 변호사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원래 법안을 제시할 때도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도 그 통설입니다. 그냥 대법원에서 이게 심리불속행 요건이 되는가 안 되는 것만 판단할 뿐이지 상대방이 무슨 답변서를 쓰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 보수까지도 물어내라고 합니다. 상대방 변호사 보수를 그냥 이유도 없이 진 사람이 재심 청구에서도 또 지고 이런 사람이 상대방 보수까지 또 물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당 주인의 경우처럼 첫날 갔더니 쫓아내고 두 번째 갔더니 또 쫓아내고 세 번째 갔더니 옆집에서 구경하던 사람 식당값까지 음식값까지 또 물어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심리불속행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헌법적인 논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년 근 10건을 공개 변론합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무슨 거짓말을 써놓고 이게 합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헌법적 논의가 옛날에 끝났다. 그리고 사정 변경 없다. 그러니까 기각이다. 이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소원을 내고서 무려 한 10차례에 걸쳐서 공개 변론하자. 한 번도 안 한 공개 변론하자. 이렇게 국민들을 난타하면서 왜 이 제도에 대해서는 딴 건 그렇게 하면서 이건 안 하냐 해가지고 10번을 냈지만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낼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게 완전한 국민 착취 구조를 가져놓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건이 많다고 그럽니다. 사건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옛날에도 81년도에 1월 달에 그때 그 비상계엄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5공화국 헌법에서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비상계엄이 1981년도 2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3월 달서부터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이 새로 또 대통령이 취임했는데요. 그 바로 비상계엄 하에서 지금 상고 허가제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국회에서 한 게 아니라 국회가 아닌 기구가 대법원이나 오늘딱 쭈물딱 해서 상고 허가제를 만들었어요. 그러고서는 그 당시도 어떻게 했냐면 90%를 상고 불허가 했습니다. 그랬다가 90년도에 이르러서 대법원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상고 허가제를 재미를 붙여서 이것을 아예 민사소송법에 넣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가 국민들이 역풍을 받아가지고 아예 이게 폐지됐습니다. 그게 90년 1월 달에 폐지됐어요. 그런데 그 폐지돼갖고 대법관 중에서 과로사 한 사람 있습니까? 그냥 계속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94년도에 이르러서 일부 국회의원들하고 결탁을 해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양이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여러분한테 일일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건 지금 4시 10분 전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마음이 급해서 요점만 말씀을 드리려고 좀 계획을 바꿨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부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전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제가 2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거치면서 수집한 결과를 말씀드린 거예요. 얼마든지 근거를 제시하라면 다 제시하고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폐지되고 나서 4년 지나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분들이 지금 쓸데없이 상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남상고라고 그랬습니다. 이 남상고만이라도 맞게 해달라. 이래가지고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다른 거는 틀림없이 판결 이유를 쓸 테니까. 그러니까 남상고만 맞게 해라. 쓸데없는 상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3개월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 법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법률 만드는 과정에서 무수한 장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 법조인들 중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했습니다. 요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 이렇게 놓고, 지금 아까 하창호 회장님이 2015년도에 상고 이 법원 이걸 반대해서 결국 이제 못하고 말았는데, 2014년도에는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심리불속행에 맛을 들여서 국민들 여론도 잘 수렴을 안 하고 잘 모르는 상태에 형사소송법에다 넣습니다. 그래, 형사소송법에도 거의 똑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380조 상고기각결정 제2항입니다. 상고장 및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상고 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을 넣었어요. 많은 국민들이 이런 조항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형사재판을 받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좀 약자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억울한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이건 아예 여론도 안 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사사건에서도 무수한 사건들이 이런 식으로 결정으로요. 이건 판결도 아니고 결정으로 그냥 기각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무리 죄를 졌어도 말로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법의 보호입니까? 대법원에서요, 판결 이유를 써야 된다는 것은 그 사건 자체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법이 뭔가를 찾아내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급심을 감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회 그 법사위 회의록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대법원에서 기록을 열심히 보고 하급심이 잘못한 걸 찾아내서 너 잘못했다고 파기를 하면 자존심이 강한 하급심 판사들이 절절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러니까 열심히 하죠. 그런데 이 심리불속행은 감독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법관들이 부장판사 재판장을 합니다. 뭘 보고 배워가지고서 재판을 했겠어요. 그러나 옛날서부터 그 법원의 독재 권력하고 싸우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그래도 남아가지고 2010년까지는 이 악법이 만들어졌어도 그래도 남용이 좀 덜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는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 기강이 무너지면서 이 사법부도 그 틈을 노려서 아까 말씀드린 퍼센테이지를 높이고 이러면서 일을 안 하자는 분위기로 이렇게 가면서 퍼센테이지가 계속 올라가니까 하고싶어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니 이렇게 판결하거나 저렇게 판결하거나 대법원에서 무조건 심리불속행 해버리니까 아무렇게나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증인 신청하거나 해도 안 받아줍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1심에서 2심에서 재판을 엉터리로 하는 거거든요. 판결 이유를 엉망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을 감독하고 시정해야 될 것이 대법관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사건보다도 그런 식으로 감독을 받는다고 할 때 1, 2심 재판장들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관한테 찍히면 그 사람은 법원에서 출세를 못하고 나중에 대법관도 안 되니까 대법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리고 판결 잘 쓴다고 해가지고 고등부장 되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충입니다. 대충.
그 다음에 또 경력법관을 뽑아놓으니까 경력법관들이 재판장 말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럼 판결 이유를 갖다가 자기 혼자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요새 경력법관이라고 해서 면접을 해서 뽑습니다. 변호사를 하다가. 그 사람이 왜 법관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변호사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쉬러 왔습니다. 판사 직업을 변호사들이 놀자판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법원이 만들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이 심리불속행 이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요 특례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럼 특례지 않습니까? 그럼 몇 년 안에 고쳐야 되잖아요. 이거 30년을 두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주요 세력들이 서민들 갈취하는데 이해가 공통이 돼서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이제 하나하나 짧게 그 증거를 제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깊이부터. 네. 자, 화면을 좀 보이시죠? 네. 하나하나 제가 말을 또 할 테니까요. 지금 1심에서 증거도 안 받아주고 증인 신청을 해도 안 하고 서증조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결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패소식 판결을 하려고 해서 그 판단에서 기피를 했습니다. 기피 신청을 했더니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4조에 의해서 그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5조에 의해서 관여대법관 일치되는 경우로 중간같이 결정한다. 세상에 이런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재판 받아도 이렇게 할 건가요? 자기는 재판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법관들은. 보세요.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면 왜 이유 없는지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항고 주장을 뭘 했는지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말도 안 쓰고 왜 이유 없는지도 안 쓰고 그냥 무조건대로 명백하다. 이게 무슨 장난 아니에요? 이게 판결이니까 이 대법관들이 이렇게 하는 행태. 그 특례법 제7조 4조에 이렇게 해도 된다고 써놨다고. 해도 된다고. 원래 이렇게 한다고 안 했어요.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국회의원들하고 짜고 장난쳐갖고 뭐 이상하게 비틀어놓고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볼 때는 명백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쓰고. 대한민국은요, 지금 논리가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구입니다. 결론만 말해갖고 너 나쁜 놈. 이래버립니다. 왜 나쁘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서로 나쁘다고. 지금 양평의 고속도로 갖고도 합리적으로 뭐 이렇게 조근조근 따져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나쁜 놈, 너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양평에서만 벌어지니까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 근제의 뿌리에 우리나라의 시시비비를 가져주는 최종기구는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이 똑바로 서 있을 때는 나라가 안정이 되고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하우시에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엉터리 같은 짓을 해도 그냥 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재판 받아라 그랬습니다. 대법원한테. 재판을 안 하고 엉터리로 하는 사람 그냥 재판 받아라. 근데 같은 법 제5조에 의해서요, 5조 이렇게 하라고 써있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관여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심 판사도 안 봅니다. 연구관 혼자 하나 보고 아무도 안 봐요. 합의한 적도 없어요. 허위 공문서입니다. 관여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모든 뒤에 보여드릴 모든 판결문에 심리불속행 판결문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쓰는 거예요. 다음 거. 그래서 이런 심판 대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랬더니 이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 이게 아까 그 식당 예를 들었는데 식당 주인이 돈만 받아놓고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나가면
아니, 밥을 줘야 될 거 아니냐? 무슨 네가 막 밥을 먹어? 그거하고 다릅니까? 이런 식의 재판을 30년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따지질 않아요. 우리나라의 사회과학의 큰 문제가 어느 정도 연구하고 따라가다가 좀 복잡하거나 애매하게 나오면 아무것도 안 써버리죠. 법률학 서적도 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우기는 거예요. 모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따구 짓을 하면서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법치주의입니까? 다음. 이게 금년에 나온 판결들이에요. 또 올릴까요? 또. 다음 장. 그 다음 페이지. 네, 지금 얘가 로딩 걸려. 아니, 잠깐 있어. 지금 자원 공사하면서 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게요, 또 보여드리겠지만 다 똑같아요.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요, 그냥 대법관 혼자서 결정합니다. 심리 불속행이요. 없다고 막 무슨 재판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상고비 요소를 잘 써도 그냥 심리 불속행이에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나면 못하게 돼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나면 못하게 돼 있는데 안 돼요? 그럼 그 다음 걸 해주면 돼요. 근데 그 4개월 안에 안 하면 이유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3개월 좀 지나면 무대기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4개월 지나면 이유를 써야 되니까. 그 기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제가 할 때는 기사 쓰는 거. 취재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말하겠습니다. 안 됐어요. 이거 좀. 자, 이거 보세요. 이 사건 기록과 윤심 판결 이후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이 상고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사유이나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보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한 상대방 변호사 중에 무릎을 그와 같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각을 판결한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부터 집중적으로 이걸 분석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이 상고심 절차에 관해서 심리 불속행하라는 거는요, 이게 이 재판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요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이 맞다 안 맞다 하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1항 기호에서 1호에 나오는 그 상고 사유를 안 쓰면 심리 불속행을 하고 제대로 써놓으면 심리를 속행한다는 법입니다. 자체가. 그런데 만약에 심리 불속행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 심리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기각을 하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법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법원에서는 토론을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다 재판 기록만 갖고 조율만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리를 다 끝났다는 얘기는 기록을 다 읽어봤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심리가 끝난 겁니다. 기록 다 읽어봤으면. 그러면 기록 다 읽어봤으면 다 읽었으니까 심리가 끝난 거죠. 그럼 판결 이유를 써야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봤다고. 이거 거짓말이야. 이런 거짓말을요, 30년을 쓴 거예요, 30년. 지금, 이게, 지금, 증거로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그 대법관은 박시환 대법관이 끝나고 나서 인터뷰한 게,
1분 30초에 합의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신불 사건은 합의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대법관이 붙이지 않아요. 연구관 혼자 가서 이거 신불입니다. 아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건 기록을 여기 좀 올려주실래요? 자, 이쪽. 아니, 잠깐만. 아니. 밑에 대법관 이름 나오게. 자, 보세요. 2022년 4월 28일입니다. 박성화, 김선수, 유태학이가 이제 다시 아까 거기로. 네. 자, 다 읽어봤다고 썼습니다. 거짓말이죠. 이 사람들 중에 이거 읽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거짓말이죠. 그런데 상고인의 주장은 각호에서 한 사유를 허가하지 않는. 여기 제가 상고에서 썼는데 1호에서 5호까지 다 찍어갖고 썼어요. 다 찍어서 썼어요. 그런데 포함하지 않다고 썼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도둑놈들 있어요? 자기 사건이면 자기 부모가 이걸 당하면 이렇게 썼겠습니까?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그런데 또 이유가 없다는 이런 판시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심리불속행을 하려면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심리불속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소송 요건에 관한 판단이야 똑같아요. 분할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주장이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너는 재판받을 자격이 없다 하는 게 요건 판단인데요. 지금 포함하지 아니하면 그때 이제 기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아니, 결국 아무 사람이 참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돼서 신불 기각도 되고 아니면 네 주장이 다음 틀이라서 기각이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양다리 걸쳐갖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 상고심 특례법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가 없다라는 판시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쓰냐?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위장하는 겁니다. 국민들 우롱하는 거예요. 국민들 바보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법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제가 다 근거 제시할 수가 있어요. 이유가 없다고 그 다음에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 인정된다는 문구가 아까 말씀드린 그 50 시절에 국가고 입법회의에서 급조해서 만드는 그 상고 허가제 거기에 있던 문구입니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를 불허한다. 이걸 가지고 대법원에서 신나게 90%를 다 상고 불허가 있어요. 그랬는데 94년 이제 90년대에 폐지되고 94년도에 새 법을 만들면서는 이렇게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 그래서 만약에 1호 내지 6호의 사유를 주장하기만 하면 반드시 판결유를 쓴다. 이렇게 그 당시 대법원에 있던 수뇌부가 그렇게 말했고 그 당시에 법을 만들 때 법원 행정처나 세종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공개적으로 확약을 했습니다. 그런 뜻이다. 반드시 쓴다. 이 문헌적인 근거를 제가 다 찾았습니다. 다 있습니다. 무조건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듭거듭했어요. 이걸 바로 그 직전에 7월 1일 날 공청회를 했습니다. 아주 비겁하게 이 사람들이 한 척하면서 공청회를 했는데 국회가 4년 하면서 전반기, 후반기 상임이 바뀌지 않습니까? 7월 1일이 94년 7월 1일이 전반기, 후반기 바뀌는 날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 6명이 그냥 처음 법사위원을 새로 했어요.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더군다나 이건 3개월 전에 갑자기 이렇게 법이 넘어온 건데 이래갖고 공청회를 하는데 그 공청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법원 수뇌부가 참석해요. 반드시 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7월 12일 날 법사위를 합니다. 그 법사위를 하면서도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법사위 회의록 있습니다. 그 회의록.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최종용 선생님 나중에 이분이 대법원장이 되셨습니다만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이렇게 돼 있고 국회의원들도 다 그런 시충을 했습니다. 반드시 쓰냐. 그런데 대한변협에서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이렇게 공청회 때 그렇게 나갔었어요. 그때 발표한 사람이 박원순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서울시장 했던 박원순 변호사가 그런 사람이 말아. 나중에 또 그렇게 안 할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대단한 써가지고서 무조건 안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반대한다. 대한변협.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무조건 쓴다. 1569는 믿어달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갖고서는 그 당시에 한 야당 국회의원이 축조심의하자. 근데 이게 7월 1일 날 공청회 할 때 이 법안하고요. 그 당시 있었던 법안하고 공청회 당시 논하준 유일물에 나온 법안하고 7월 12일 날 그 법사위 할 때의 법안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조순영 국회의원이 축조심의 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처음 됐을 때니까. 그랬더니 박기태 법사위원장하고 이 이제 그 수위위원장이 이건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만드는 거니까 오죽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조순영 의원이 그게 무슨 소리요? 나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만들 때 축조심의 안 한다고 했습니다. 축조심의 아시다시피 법안 다 하나씩 한 개 읽어보고. 이건 국민의 생명하고 신체, 재산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자는 게 법칙이지 않습니까? 법을 만드는데 국회의원들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통과시키자. 그런데 조정현 의원이 반대를 했는데 딴 국회의원들은요, 읽어보자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머지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이상의 법사위원들이 변호사들. 근데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떨어지면 또 변호사해야 돼. 여기서 그쪽 편입니다, 그냥 쭉. 그래서 그냥 조준영 의원이 묵살되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7월 12일 날 그럼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읽어보지도 않고.